환자분들이 가끔 독감을 독한 감기가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감기와 독감은 차이가 많아서 아주 다른 질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스모안의원 이우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요즘 독감이 유행인데 PD님은 괜찮으세요? 네, 안 그래도 주변에서 독감에 걸린 지인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년의 약속 잔뜩 잡았다가 전부 취소했어요. 아마 지금 독감이 유행이라서 그럴 거예요. 그런데 PD님, 독감에 걸렸을 때 놓치기 쉬운 게 뭔지 아세요? 글쎄요. 독감에 걸린 환자분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건 치료 환경이에요. 치료 환경을 놓친다고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독감에 걸렸을 때 약을 먹거나 치료하는 대신에 집에서 푹 그냥 쉬는 것을 택했던 것 같은데 이게 잘못된 행동일까요? 아니요, 정말 잘하셨어요. 근데 단순 감기라면 휴식을 취하기만 하면 이게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인데요. 하지만 문제는 단순 감기가 아닌 독감이라는 거죠. 독감은 휴식을 취할 때 확실한 치료 환경을 잘 갖추는 것이 정말 무엇보다 중요해요. 우리 한의원을 찾아주시는 환자분들을 오랫동안 지켜봤을 때 독감에 걸리자마자 치료 환경을 잘 만들고 치료를 빠르게 할수록 치료 효과가 더욱 높더라고요. 반대로 독감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후유증에 시달릴 확률이 올라가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치료란 치료 환경을 제대로 갖추는 것을 말하는데요. 약만 먹고 저절로 언젠가 낫겠지 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독감에 걸렸을 때 빨리 낫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PD님도 잘 보셨다가 독감에 걸린 지인분들에게 알려주세요. 정말 그래야겠어요, 원장님. 가끔 환자분들이 독감을 독한 감기가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감기와 독감은 차이가 많기 때문에 다른 질병이라고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기는 콧물이나 기침, 발열 이런 증상이 주를 이루는 반면에 독감은 감기와 비슷하기는 하지만 발병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치료 방법도 좀 달라야 하기 때문에 초기에 이를 잘 구별하는 것이 치료를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게요. 저도 독감이 독한 감기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독감과 감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발병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가 아예 다르다는 거예요. 감기는 코와 목 등 상기도에 감염을 일으키는 리노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이런 종류 한 200여 종의 종류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병하는 것, 이걸 감기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이와 달리 독감은 감기처럼 상기도에만 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모세 기관지와 폐까지 감염을 시키는데요. 폐의 깊은 곳까지 침투해서 순식간에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증상이 아주 심하고 독하죠. 이때 이러한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감기 바이러스와는 별도로 분류해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 명명을 했는데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원인인 질병을 독감이라고 하는 거죠. 이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형부터 B형, C형까지 한 3종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 중에 A형이 전염성과 변이성이 가장 심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서서히 이제 감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발열, 콧물 재채기, 코막힘 이런 증상은 1, 2주 동안 지속되다가 원래 갖고 있는 면역력으로 자연 치료가 되죠. 그래서 감기가 낫기 위해선 약을 먹으면 일주일, 안 먹으면 7일 걸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치료와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회복이 가능하죠. 이런 것이 감기고요. 물론 감기가 반복되면 만성비염이나 축농증으로 이어져서 우리 한의원을 찾아오셔야 하는 거고요. 그런데 독감의 경우에는 심한 감기 증상에 덧붙여서 고열, 두통, 근육통, 관절통, 관절염, 전신질환이 동반되곤 하는데요. 단순한 감기로 생각하고 저절로 나을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방치할 경우에는 폐렴이나 천식, 심근염, 뇌염과 같은 합병증이 올 수 있고요. 더욱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독감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거예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독감을 위험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매년 유행할 것 같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공개하고 매년 다양한 독감 예방 접종 백신을 개발하는 거죠. 그만큼 독감 증상이 심하기 때문이에요. 한의학에서도 감기를 감모라고 해서 풍한사 혹은 풍열사를 받아서 생기는 외감병으로 보고요. 독감의 경우에는 감기보다 더욱 증상이 심한 질병이기 때문에 온열병과 시행감모의 범주에서 좀 더 열을 빠르게 내릴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해열작용이 강한 그런 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감과 감기
감기를 저처럼 일반인들이 구별할 수 있을까요? 가장 정확한 것은 독감 검사예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한 4년 동안 함께 하면서 대다수의 분들이 코로나 감염 여부를 알기 위해 검사를 받는 것에 많이 익숙해졌죠? 그와 똑같이 검사를 받아보시는 거예요. 요즘에는 과거와 달리 더욱더 적극적으로 독감 검사를 받으시더라고요. 평상시 감기에 자주 걸리시거나 독감에 한 번이라도 걸려 고생한 적이 있으시면 감기 몸살이 시작될 때 꼭 독감 검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독감으로 판정이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독감에 걸렸을 때 가장 빨리 해야 하는 것은 열부터 잡는 거예요. 독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 병원에서는 항바이러스 약인 타미플루나 테라미플루를 처방받을 수 있죠. 심하게 고생하기 전에 열을 잡는 것이 먼저니 그 약을 바로 복용하시는 것이 좋아요. 만약 독감 검사를 상황이 여의치 않아 받지 못했다면 열이 날 경우에는 한약이든 양약이든 빨리 열을 내리도록 약을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그런 다음엔 일단 최선을 다해 쉬어야 합니다. 감기라고 하면 자연스레 회복이 되겠지만 독감은 후유증이나 더 심한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얼른 쉬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단순히 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쉬기 위한 최선의 환경을 먼저 만들어줘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죠. 최선의 환경이요? 네, 최선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요. 일단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잘 먹는 것부터 출발합시다. 입맛이 없다고 해서 굶지 마시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나 죽이라도 열심히 드셔야 합니다. 최선의 환경을 갖추고 나면 이제 잘 쉬어야 하는데요. 여기서의 최선의 환경이란 고온 다습한 호흡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을 말해요. 예로부터 속담에 온유월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다시 말해 음력 5월, 6월, 양력 7월, 8월의 고온 다습한 환경은 개도 감기에 걸리지 않는 호흡기가 아주 편한 환경이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감기나 독감은 모두 호흡기 질환인 만큼 호흡기에 좋은 고온 다습한 환경이 독감 증상이 심해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어요. 특히 밤에 잘 때 호흡기 환경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호흡기 환경을 갖추어주면 밤이 치료의 시간으로 변해요. 예를 들면 독감으로 목도 아프고 기침도 하고 또 코도 꽉 막혀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소화가 안 되면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으면서 속을 달래듯 이렇게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할 때 호흡기가 들여 마시는 음식과도 같은 존재인 공기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것이 꼭 필요해요. 특히 밤에 잘 때 코로 숨을 잘 쉴 수 있도록 고온다습한 최선의 환경을 만들어줄 때 독감이 더욱 심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죠. 정상일 때는 코를 통과한 공기는 기관지로 들어가기 전에 85%로 가습이 된 상태예요. 코의 점막이 건조하면 바이러스와 세균이 잘 번식될 수 있음은 이미 실험을 통해 여러 차례 밝혀진 사례가 있으므로 면역 기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코 점막의 습도를 조절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또 외풍이 없는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외풍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 수면 텐트를 추천합니다. 열을 잡고 최선의 환경을 갖춰 휴식을 취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치료를 해야겠죠. 먼저 코 막힘부터 고쳐볼까요? 독감에 걸렸을 때 코가 막혀 있을 경우 침 치료만큼 확실한 치료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막힌 것을 뚫어주어 코로만 숨을 잘 쉴 수 있는 코 상태를 만들면 고온 다습한 환경을 만들지 않아도 코가 공기의 습도를 높여 면역력을 높여주거든요. 아무리 차가운 영하의 공기라도 코를 거치면 36.5도의 온도로 데워지고요. 그러면 기침 또한 저절로 줄어들게 되고 염증이 회복되면서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만큼 코를 100% 사용하는 것에 제가 기침하는 요령도 가르쳐 드릴 건데요. 잠시 기침을 할 때에도 차가운 바람이 기관지로 직접 들어가지 않게 들어가지 않게 입을 수건으로 틀어 막고 하는 것이 정말 좋아요. 가리는 게 아니라 막고 공간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기침을 하면 처음에는 시원하게 기침을 할 수 없어 답답할 수 있지만 조금만 연습하고 적응하면 기침할 때 목의 통증을 줄일 수가 있어요. 기침으로 기침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어요. 밤에는 코숨 테이프를 붙여 입이 아닌 코로 숨쉬게 하는 것이 정말 좋은 치료 방법이 될 수 있답니다. 앞서 독감 치료 방법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다면 지금부터는 독감을 예방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적절한 휴식부터 수분 공급, 영양제 복용, 평상시의 피로 관리, 손 씻기 등 독감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은데요. 그런데요, 저는 굳이 이런 잔소리 없이 면역 기능이 집중된 코를 100% 사용하자고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코를 통과한 공기는 100만 원이 넘는 공기청정기보다 더욱 좋은 필터로 바이러스로부터 세균, 곰팡이 등 몸에 나쁜 것들을 모두 걸른 상태로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코로만 건강하게 숨을 쉬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이를 위해서는 낮에는 밥 먹을 때와 말할 때만 빼고 나머지 시간에는 입술을 붙이고 코로만 숨 쉬는 연습을 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요. 자는 동안에는 코숨 테이프를 붙여 단 1분도 구강 호흡을 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코의 기능을 100% 야무지게 활용하는 것이죠. 저는 저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이 방법을 정말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다른 어떤 예방 방법보다 강력했거든요. 어제도 60세의 한 여자 환자분이 독감에 걸렸다가 나았다고 하시면서 코숨 테이프를 붙여서 그런지 매년 독감으로 인한 기침 때문에 고생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기침 없이 독감 증상이 빠르게 호전되어 깜짝 놀랐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오늘은 독감과 감기의 차이로부터 독감에 걸렸을 때 해야 하는 최선의 환경을 만드는 방법과 독감 치료 및 예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특히 코의 기능을 100% 활용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고, 그러기 위해서 자는 동안 코숨 테이프를 붙이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독감으로 고생하는 지인들에게 오늘 배운 것들을 꼭 알려줘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고 나면 낫겠지 하는 생각으로 병을 키우는 대신 꼭 알맞은 치료를 받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코로만 숨쉬기 건강법을 실천할 수 있는 코 상태인지 평상시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답답하다면 코숨 한의원 네트워크의 침 치료를 받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코로만 숨을 쉬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코로만 숨을 쉬면 독감이 울고 갑니다. 궁금하신 건 댓글로 문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